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섭취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커피를 마셨을 때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언제부턴가 커피를 마셔도 계속 피곤한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카페인 크래쉬 때문인데요. 카페인 크래쉬란 카페인 섭취 후 오히려 피로가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지나친 각성 효과가 일어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두근거림, 떨림 이런 현상들이 심해져 칼로리 소모가 증가되고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피곤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커피를 끊어보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이지만 제가 끊으라고 하면 어디 끊으시겠어요? 저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내가 커피를 끊어야 하는 몸인지, 아니면 조금만 줄여도 되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그냥 마음껏 드셔도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안심 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증상들 중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체크해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단언컨대 나도 모르는 사이 카페인으로 인해 떨어진 삶의 질을 다시 되돌리고 심근경색, 부정맥과 같은 무서운 질병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커피를 끊어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3가지 유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 중에서 3가지 모두 포함되신다면 바로 끊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 1개나 2개 정도 해당되신다면 이어서 알려드릴 나머지 신호들도 꼭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위가 약하신 분입니다. 커피는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의 경우 당장은 생명수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과다 복용하게 되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위산의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량을 촉진시켜 위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위장에 염증이야 난 괜찮아, 커피 마시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 질환 등 위장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궤양을 만만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심할 경우 피가 섞인 구토나 혈변을 볼 수도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위장 약하신 분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녹내장 환자 혹은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녹내장은 눈의 압력인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눈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서 순환하는 맑은 액체인 방수의 생산량을 늘려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녹내장 환자의 경우 이 증상이 가속화되어 시신경 손상과 시야가 좁아지는 것, 그리고 이를 방치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녹내장을 앓고 계시거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위험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커피 마시는 것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질환으로 골양이 감소하고 골 조직에 변화가 생겨 뼈가 약화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얇아지고 골밀도가 줄어들어 일상생활 중에서도 뼈가 잘 부러지게 됩니다. 이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칼슘이죠. 하지만 커피는 몸속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뼈속의 칼슘과 비타민 같은 몸속 영양소를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이때 커피 한 잔당 4에서 6mg의 칼슘이 소실되고요. 뼈의 밀도가 낮아질 위험도 커집니다. 물론 정상인의 경우 이 정도 손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은 손실도 주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3가지 유형에 모두 속하신다면 커피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1개, 2개만 해당된다, 혹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신호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안심하고 지금처럼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딱 1개라서 그냥 편하게 마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속쓰림입니다. 카페인은 식도와 위장 사이에 있는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을 역류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잦은 기침과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매우 쉬워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보통 기침이 좀 나고 신트름 올라오고 말겠지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합병증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을 과다 복용했을 때 위 점막이 손상되어 위염과 위궤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침엔 식후 1-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건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증상은 두통입니다.
지끈지끈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두통이 오는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시던 커피를 안 마시게 될 경우 카페인으로 인해 수축된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혈관 옆에 있는 시신경을 압박해 두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건데요. 이건 적당히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실 경우 오히려 편두통이 만성화될 수 있고 또 계속 마시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단 증상으로 인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연관된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커피를 줄이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피곤한데 잠은 잘 안 오고 잠을 못 자니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만성 피로감. 이거 아시죠? 한 번쯤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피곤하면 수면 운동 물질인 아데노신을 분비하는데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아데노신과 구조가 비슷한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버립니다. 그럼 몸에 쌓인 카페인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아데노신을 처리하기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 수를 늘리게 되고 시간이 흘러 카페인이 사라지게 되면 남아도는 아데노신과 늘어난 아데노신 수용체에 의해 처음보다 더 졸리고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곤하다고 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게 반복되어 피로와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성 피로가 되면 자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집중력 저하, 위장장애, 복통 같은 증상을 추가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도 8배나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커피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물질인 코티솔이 분비되는 시간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만성적으로 코티솔 분비에 영향을 줘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루 중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대부분 기상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코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되니까요. 이때만큼은 커피 드시는 거 피해주세요. 이 코티솔은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근육경련입니다. 카페인은 신경조직, 심장, 근육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각성 효과를 필요 이상으로 일으켜 근육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는 사람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대부분 많이 안 마실 겁니다. 물 대신 커피 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심할 경우 만성 탈수가 되어 근육에 필요한 수분까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빠져나가는 소변 속에는 근육 경련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하여 경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눈밑 떨림과 입가 실룩거림 증상으로 시작하여 점점 팔다리가 저리거나 자다가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다가 쥐 나면 움직일 수조차 없이 아픕니다. 혹시 이런 근육 경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커피 줄이시고 물 많이 섭취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커피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가 약하신 분, 녹내장과 골다공증을 모두 보유하신 분, 손에 들고 계시는 커피 당장 내려놓으시고요. 또 커피 좀 끊으라고 몸에서 주는 신호들 얼마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셨을까요?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2개 이상이라면 건강을 생각해서 좀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커피로 인해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은 강한 뼈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근육, 심장, 신경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슘을 따로 챙겨서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은 심장에서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 빠져나가 부족해지면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염증성 질병의 위험이 커지고 불면증, 신장결석,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도 꼭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커피를 드시고 마그네슘을 섭취하신다면 커피의 이뇨 효과로 인한 마그네슘의 배출과 흡수 저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 2시간의 간격은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 중에 커피 좀 많이 드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해 주시면서 하루 4잔을 마시고 계셨다면 3잔으로 줄이시고요. 3잔을 마시고 계셨다면 2잔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